한 주간의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이해보는 홍차 컴퍼니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 맥주, 제주 맥주 사례를 우선 가져와 봤습니다. 제주 맥주는 한 3년 됐나요? 3년 전쯤에 테슬라 상장이라고 특례 상장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이익이 없는 회사입니다만, 이익이 잘 안 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례 상장을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익도 잘 안 나고 매출이 막 뛰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회사고요. 그 회사가 3년 만에 상장한 지 3년 만에 경영권이 매각이 되면서 약간 이슈가 됐던 그런 회사고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3월 28일 날 나온 기사인데 제주 맥주 최대 주주의 지분을 100억에 넘기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100억에 넘긴 게 문제가 아니고 이 100억을 가져간 회사가 WHM인데 이게 처음 보는 그런 회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에 임시 유청해가지고 감자까지 마무리를 했다 이런 거고 회사가 이제 이익을 못 내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손실을 털어내기 위해서 5대1 감자를 진행했고 감자 이후에 이제 인수한 회사 쪽에서 증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주 맥주에서 AGF라는 회사를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 금액은 80억이고요. 그 지분은 17% 정도 되고요. 이유는 사업 다각화 및 수익성 제고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AGF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김밥을 만드는 회사 올곳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냉동김밥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한국에 있는 편의점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에 뭐 회사고요? AGF는 작년 매출 3억 5천 정도의 순이익이 2,100만 원인 애 지분 17%를 한 80억을 주고 매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읽어보시면 제주 맥주는 3월 달에 최대 주주 바뀌었고 제주 맥주의 최대 주주는 이제 자동차 수리, 부품 유통 전문 업체인 WHM이다. 여기는 이제 인수할 때도 아니 무슨 카센터에서 인수를 하냐 이렇게 약간 이슈가 있었고요. 상장할 당시에도 기업 특례 상장 제도로 코스닥에 들어왔고 영업 손실이 2021년 72억, 2022년 116억, 2023년 110억 원 이렇게 상장 후에 단 한 번도 돈을 못 벌었다. 이런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례 상장한 제주 맥주가 이제 5년 되기 전에 이제 특례 상장을 하면 5년 동안 영업이익을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영업 손실에 의한 뭐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뭐 그러나 저러나 어찌 됐건 20년 또니까 25년까지 해서 26년까지는 뭐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부담은 좀 줄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수제 맥주 1호 회사인데 알 수 없는 자동차 부품 수리업. 그 성수동에 있는 그 회사도 아니죠. 이거 거의 뭐 개인 자동차 그 수리하는 회사에다 맡긴 걸로 알고 있고요. 이 WH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뭐 주주분들이 찾아도 가고 그 뭐야 카센터 앞에도 보고 이 실제로도 이 WHM이 산 게 아니고 요거는 그냥 요 WHM 사장하고 이 회사는 그냥 이름만 된 거고 뒤에 이제 그 사채업자분들이 돈을 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시는 자기 자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자기 자금이 100억이 있을 리가 없죠,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주 맥주 그렇지 않아도 뭐 얘기를 잠깐 듣긴 했습니다. 제주 맥주에 대해서 이제 바뀔 때 그리고 바뀔 때 잠깐 듣긴 했었는데 이게 뭐 엄청난 뭐 그렇진 않고 한번 거세게 한번 되지 않겠냐 되지 않겠냐 희망사항을 좀 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요번은 그냥 이름만 내세운 걸로. 근데 보통은 이게 좀 안 그런데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분은 실제 WHM 실제 자동차 매출 중고차 거래하고 그 중고차 매매상 앞에 있는 그 수리센터들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하는 업체예요. 근데 여기 사장이 그냥 지인인가 뭐 해가지고 그냥
그냥 이름 빌려주고 뭐 한 것 같은데, 참, 하여튼 뜨긴 떴네요. 그 와중에 이제 테마로 냉동김밥, 냉동김밥에 모회사, 냉동김밥에 모회사, 100%도 아니고 한 20%도 안 되는, 연결 대상도 안 되고, 그냥 뭐 지분만 투자하는. 그러면 보통은 이러면, 이 돈 된 쩐주도 사채업자들도 있고 시비 발행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돈 된 사주는 요 냉동김밥 올곳, AGF의 최대 주주가 사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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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죠. 아, 그러니까 AGF보다는 올 곳에서 돈을 벌어서 AGF로 이제 우회 상장을 준비하거나 여차하면 합병을 하는, 나중에 이제 한 80% 돈을 더 땡긴 다음에 80% 해가지고 지분율 변경하고, 감자도 했겠다. 이제 유상증자 한 번 더 하면 이제 뭐 작은 돈으로도 많은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멀한 프로세스예요. 노멀한 프로세스.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주 맥주, 어쨌거나 맥주 회사잖아요. 푸드, 그러니까 F&B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김밥도 요즘에 테마가 좋잖아요. 수출도 많이 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냉동김밥 하는 회사가 상장된 데는 없는데, 냉동김밥을 연계되어 있는 회사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테마를 타고 살짝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F&B 쪽으로 테마를 엮어가지고, 작업은 아니겠지만 작업 비슷한 거 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다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개념권 매각되기 전에 제주 맥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제주 맥주의 전 CFO 조은영 씨의 지분 공시인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상장했을 때부터 뭐 두세 달 간격으로 수시로 쭉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분이 주식을 시장에 던진 건 맞는데, 던지는 수량이 뭐 몇천만 원 매당 뭐 크지 않아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조은영 씨가 스톡 옵션을 받은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하고, 스톡 옵션 행사를 하려 그러면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또 파는 겁니다. 팔고, 다시 스톡옵션 행사하고, 팔고,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기사에 보게 되면 이제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500원이고, 조은영 씨는 이제 10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쭉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차액이 2억 2천만 원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 2억 2천만 원 안 남았을 겁니다. 오히려 손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톡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톡옵션 행사 가액보다 판 가격이 한 2천만 원 더 많이 팔았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남았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꼭 저렇게 수시로 저렇게 주식을 팔았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한 번에 좀 많이 팔고 그 돈 가지고 있다가 스톡옵션 행사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분은 참 할부처럼 그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동안 제가 눈여겨봤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행사해서 판 금액이, 이제 행사 금액은 액면가인 뭐 500원, 주당 500원일 거고, 이제 그 주금 납입을 한 다음에 시장에 던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말한 것처럼, 내가 한 2억 7천만 원 정도를 살 정도면 한 15만 주, 15만 주 정도가 되는데, 15만 주 살 돈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한 2만 주, 3만 주 팔고, 그거 현금 팔고 행사를 하고, 그리고 2만 주, 3만 주면 뭐 한 1,500만, 2천만 원 내고 주식을 받아서 상장 신청하고 매도하고 돈 들어오고 그 돈 가지고 또 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 해서 한 10회에 걸쳐서 거래 금액이, 이제 원가는 이제 뭐 한 2억, 거의 3억이네요. 장내 매도해서 3억 원 정도의 수익을 건졌다. 아, 내가 봤을 때는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스톡옵션의 그 재직자가 행사를 하게 되면 이거 뭐 거의 뭐 1,400원 정도에서 했다라고 하면 800원에서 1,400원 무조건 이익이잖아요. 무조건 이익인데 이익 난 금액에서 뭐 이익이 나야지만 무조건 이제 그 세금 원천세액 계산하니까 도중에 일부라도 썼으면 이제 월급에서 날아가는 거죠, 뭐.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똔똔이거나 그냥 세금 문제만 많이 낸다. 세금만. 원천세는 어차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예,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월급이 못 받아갔을 수도 있죠, 월급을. 왜냐면 행사 시점하고 매도 시점에 현금 들어오는 거하고 이제 캐시플로우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원천징수는 바로 다음 달 월급 급여일에 이길 10일에 원천징수 하니까, 예. 참, 이게 보통은 그냥 한번 대출 받아가지고, 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CFO 정도 되면 대출 받아서 그걸로 한 방에 다 털지, 이렇게 보기도 안 좋고, 그 할 때마다 보통은 이제 최대 주주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을 뭐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할 때마다 얘기한 건지 아니면 하여튼 좀 통상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솔직한 건지 아니면 좀 좆대봐라 이런 건지 아니면 뭐 돈 빌릴 데가 없었는지 그 상장사의 CFO 정도인데 1, 2억을 못 빌린다? 그건 조금 뭐 예,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되는 대로 되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받아서 죽음 납입하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 소문으로 들은 거는 제가 아는 분이 이 제주 맥주에 면접을 보러 가셨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저쪽 신라호텔, 강춘동의 신라호텔 건너편에 있는 좀 오래된 그런 건물에 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한 명이 이제 와가지고, 아, 오셨냐, 좀, 휴게실? 탕비실 같은 데 좀 앉아있어라. 그래서 앉아있는데, 이제, 알았다. 그러고 앉아있다가, 면접으로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CFO가 있고,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같이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인사 담당자가 좀 전에 안내를 했던 사람이고 그 안내를 한 사람이 슬리퍼를 신고 있는 그 채로 들어가가지고 인사하고 질문하고 그러더라고.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아유, 그 스타트업이고 좀 작은 회사들은 상장사라고 해서 직원이 많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한 10명, 실제로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미만인 상장사들도 꽤 있기 때문에 바이오들이 좀 많긴 하죠, 그런 게. 여기 이제 그 맥주 회사이기 때문에 대규모 대형 맥주 이런 회사도 아니고 실제 공장이라든지 영업사원 돌아다니면서 실제 사무 보는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휴대폰을 신고든 뭐 맨발만 아니면 되는 거죠. 뭐 그런 근데 이 제주 맥주 원래 본점이 제주도였다가 이제 옮겼죠. 옮겼죠. 제주도였으면 스펙도 있고 좀 괜찮고 맛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거 PX에서 가끔 많이 사 먹는데 그냥 그래요. 저는 PX에서 팔기도 합니다. 이거. 예. 아직도 하여튼 뭐 그런 거 제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백제 본점은 아직도 이제 제주도에는 그 공장일 거고요. 음. 아마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그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좀 전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이제 종합한 이런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제주 맥주를 매각하면서 뭐 창업자 같은 경우는 한 100억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떼겠더라고요. 상장 전에 이제 FI로부터 600억 정도를 유치를 했었고, 상장하면서 260억 정도 땡겨왔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에 들어왔던 그 FI들은 엑시트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상장 당시에 제출한 진공신고서에는 2023년도를 매출액 1,100억 정도, 영업이익 220억 정도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로는 매출액 220억에 영업손실 110억이다. 이거 좀 괴리가 크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경영권 매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간 이 주가가 오르내리면서 문제가 좀 됐었다. 이게 작년 연말부터 이제 스톡옵션 행사하고 장내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했다. 저게 실제로 스톡옵션 행사하고 장내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한 건 사실이고요. 미공개 정보 이용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CFO 같은 경우에 상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스톡옵션 행사, 장내 매도 이어졌기 때문에 그게 꼭 그 미공개 정보 이용했다고 볼 수 없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하지 계속 저렇게 사고 다시 행사하고 팔고 행사하고 하니까 저런 이제 노이즈가 생긴 거고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수를 한 WHM은 성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공업소다. 그리고 최종 인수자인 조합원들은 급조됐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뉴스에서는 뉴스토마토에서 정승국 WHM 대표한테 통화를 시도했으나 질문조차 받지 않았다. 저건 뭐 안 받을 수 있고요.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종합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 과거 로봇 등 테마주를 앞세워 헤맨 이거 휴림인가요? 이거 휴림 같은데 하여튼 이, 이 제가 알기로는 사채업자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예. 아 이렇게 두 배까지 올랐었구나. 8,900원에서 1,600원까지 많이 올랐었네요. 급조된 조합원 다 급조됐죠. 예, 조합원들은 항상 급조됩니다. 항상 그 뭐 그냥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매출이 이거 많이 나왔네요. 생각보다 매출이 223억, 영업손실 115억. 와, 이거는 뭐 접어야죠. 이거 영업손실 115억. 매출액의 한 절반 이상이 영업손실 났다는 거는 뭐 특히 이제 먹는 음식에서 먹는 장사에서 대동강 물장사에서 이 정도면 쳐 팔고 나가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뭐 어차피 문 대표 일가는 65억 이상의 현금, 어차피 65억 받아,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라서.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65억을 하면 세금은 다음 반기, 그러니까 속한 반기의 기수의 다음, 다음에 두 달 있다가거든요. 두 달 이내에 이제 하기 때문에 예전액에 다 쓰죠. 예전액에 다 쓰고, 보통 이러면 이제 저 같으면 이걸로 그냥 조그마한 꼬마 빌딩 사고 꼬마 빌딩하고 세금 낼 때는 꼬마 빌딩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대출 받은 걸로 이제 내죠. 세금을. 세금도 한 이 정도면 한 20억 넘게 내야 되는 거라서 그래도 뭐 이 양반이야 뭐 아들까지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걸로 망한 회사 뭐 망할 예정인 회사를 좋은 가격에 잘 팔고 근데 산 사람들이 정상적인 이제 그 경영의 그런 마인드보다는 좀 자본시장의 하이에나 같은 분들일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찹찹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제 회사가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소문이 다 나오는 거고 인수한 곳에 대해서도 이제 맞다 맞다 뭐 이런저런 소문이 생기게 되고요. 지분 공시 대상이 되는 임원이 주식 매매를 자주 하게 되면 좋은 소리를 듣기 힘들다. 저게 맞건 안 맞건 그 좋은 방향 자기의 본심은 좋은 방향으로 좋은 선의로 했을지라도 좋은 소리를 듣기 힘들다. 그리고 맥주와 김밥의 연관성이 있을까? 제주 맥주의 인수 자금은 이제 누가 냈을까? 아까 그 조합에서 냈는데 그 조합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김밥 공장이 아니라 김밥 공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돈이 들어갔다. 이걸 종합해 보면 저희 아까 허 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김밥 공장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오너다, 그렇죠. 전주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이게 돈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자기 거 사가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사가고 지분은 이제 한 바퀴 돌리고, 물론 이제 세금은 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엄청 아깝게 하시긴 할 텐데, 그래도, 어, 어차피 뭐, 어, 이제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 소액증자 이게 들어오겠죠. 아, 다른 사람이, 다른 그 돈 가지고. 어차피 시작 돌리는 돈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럴 것 같고요. 그래도 이게 제주 맥주 같은 것좀 계속 좀 이런 대형 맥주집 말고 좀 이렇게 작은데 특색 있는 맥주들. 그 강릉 맥주 엄청 비싸더라고요. 최근에 강릉도 한번 갔다 왔는데 강릉 맥주라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병은 좀 그래요. 근데 비싸기도 편의점에서 한 8,500원? 뭐 이 정도 한 병당. 비싸요.
그래도 뭐 특색이 있으니까 제주 맥주, 뭐 강릉 맥주, 뭐 이런 것처럼 지역 특색. 그, 그래도 명맥은 좀 유지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다양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7월 16일 날 나온 뉴스고요. 여기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쪼개기 상장은 잘 안 하고 분할 매각하고 합병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효성화학,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SK이노베이션 이런 데들이 분할해가지고 합병하는 식으로 지배 구조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금강 원장이 쪼개기 상장을 막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고 배임죄 폐지하면서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특히 분할이나 인수합병 이런 것들은 이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일부 주주가 이익을 크게 보는데 나머지 주주는 크게 손해가 볼 여지가 있다. 근데 회사법은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무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떼내가지고 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모회사가 100%를 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모회사 가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회사를 100%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무적 분할을 한 다음에 자회사를 상장시켜 버리게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치에 영향 없거든요. 상장을 해버리면 그 회사의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뭐 희석은 되겠지만 가지고 있고 희석되는 만큼 돈이 들어올 테니까 이론적으로 가치 영향은 없는데 사례로 보는 LG 화학 사례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사업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라가고 LG 화학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있다 보니 다음 페이지에 이제 5년 이내에 상장을 안 시켜주겠다. 무적 분할을 한 다음에 상장을 하려고 신청을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상장을 하려고 하면 말은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주주 보호 등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적어놨지만 사실상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 LCD 현대마린솔루션은 무적 분할을 한 다음에 7년 이내에 7년 지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막을 방법이 없었고 DB하이텍이 최근에 이제 무적 분할을 하면서 5년 내에 상장 신청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5년 후에 상장을 신청하게 되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선물실자로 설립한 다음에 설립 시기도 오래돼가지고 규제를 피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규제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이제 불거진 게 카카오하고 LG화학이거든요.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업에 10년 동안 몇천억씩, 연간 몇천억씩 쏟아부으면서 LG화학을 짓누르고 있었던 게 배터리 사업 부분인데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이 대박이 나면서 그럼 이제 LG화학이 여태까지 1년에 몇천억씩 쏟아부었던 거에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을 게 아니라 이거를 잘 되니까 바로 물적 분할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 자회사니까 뭐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쵸?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거를 100%를 상장시키면서 40%를 또 희석을 해요. 그럼 희석한 주주에 그럼 어차피 돈이 들어오니까 똑같지 않느냐 했을 때 기업 가치가 달라지고 그러면 60%의 지분율만큼의 내가 가치가 있으니까 된다라고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완전 이제 모자 관계이지만, 이제는 LG 화학보다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더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객 전도가 돼서 에너지 솔루션의 주주가 된 사람들이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기존 주주들이 갈리는 거죠.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부의 극대화가 된 거고, 기존 주주들의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 핵심 그 핵심 알맹이가 빠져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의를 하고 많이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뭐 직관적으로 봐서 LG 화학이 에너지 솔루션 분사를 안 했으면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 뭐 시총이 한 뭐 100억 100조 한다. 그러면 LG 화학은
100조가 더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에너지 솔루션만 100조 같습니다. 예, 에너지 솔. 그 대신 그럼 내가 한 60% 갖고 있으니까 60조가 올라왔느냐? 아, 그렇지 않거든요. 안 올랐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카카오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카카오가 먼저 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상법만의 특수성, 뭐 3% 룰이라든지 배임죄, 배임죄, 요런 게 이제 우리나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솔직히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이라서 그래서 아마 배임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임죄가 횡령 배임 두 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냥 구속시키기 쉬워요. 횡령은 인마이 포켓. 내 인마이 포켓한 그 금액이 타인을 위해서 그 금전적 대가를 치르게 한 다음에 대가로 내가 돈을 받았으면 배임 횡령 같이 해서 묶어두면 되는데 단순 배임만으로 해서 집어넣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인마이 포켓이 없어요. 그래서 그 뭐 뉴스에 있는 것처럼 뭐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나라만 있는 죄는 아니고요. 배임죄는 3% 룰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맞고 배임죄는 다른 나라도 있긴 있는데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그렇진 않고 배임죄 이게 판례도 찾아보면 배임죄만으로 집어넣 이게 구속을 시키거나 이렇게 검사가 이긴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차라리 그럴 거면 횡령일만 건드린 게 아니라 배임은 경영 의사결정원이니까 이렇게 하자. 그 대신 다른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자라는 그런 이제 우리 검사적 마인드가 아니실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모회사의 주가 문제인데요. 자회사로 떼낸 다음에 상장을 했다. 그리고 그 상장한 회사가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 내가 60%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 60%의 가치가 기존 100%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높다. 오케이, 인정. 근데 중복 상장이기 때문에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이 100조 같다고 치고요. 그러면 60%는 그러면 내가 60조인데 그 60조를 다 인정해 주냐? 그러지 않거든요. 거기서 이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뭐 한 절반 정도만 인정해 주다 보니까 주가는 그만큼 빠지게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LG화학의 주주들은 본인들은 뭐가 어떻게 대처를 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해버리니 화가 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그냥 LG화학 한 주 그대로인데 뭐가 회사 경영진에 의해서 뭐가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내 주식이 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배상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이론적으로도 회사 가치는 이만큼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주주 보호를 좀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무적 분할을 하고 상장할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5년 이내에 할 경우에는 그 주주 보호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무적 분할에 대해서 2018년도에 30회사가 진행을 했고요. 2020년도에 49개, 2021년도에는 46개, 그리고 2022년도에 35건. 이렇게 이제 쭉 줄고 있는 상태고, 작년 2023년도에 19군데가 있는데, 13곳에서는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세 곳에서는 주총에서 나가리가 아니 부결됐고요. 아, 나가리 죄송합니다. 부결됐고 나머지 세 곳은 무적 분할에 대해서 아직 이제 주총이 안 열렸고 재밌는 건 이제 13개 무적 분할을 진행한 13개 중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비중을 따져보면 뭐 크지 않았다. 한 1% 내외였다. 그리고 스킨 앤 스킨만 대규모로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해서 분할이 취소되었다인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많은 회사 중에서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실천한 회사는 필옵틱스가 유일하다. 필옵틱스는 자회사 필에너지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상장 전에 현금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상장한 후에는 필에너지 주식에 대해서 이제 현물 배당을 하고 주당 126원의 현금 배당을 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했다. 이렇게 한 회사는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회사는요, 어떤 방식이 됐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사례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뭐 시장에 그러니까 무적 분할 이후에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으니까 정부에서는 그 무적 분할 규정에 대해서 손봐서 5년 이내에는 거기 상장을 못하게 만들었고 주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무적 분할이 아니고 분할 매각이라든지 분할 합병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쓰게 된다. 결국 회사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비슷한 효과, 부의 이전이 나는 효과를 결국은 만들어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어찌됐건 오너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오너가 하고 싶으면 뭐 그냥 방법은 담당자가 이제 만들어 갖고 와야죠. 이제 담당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법인이 됐든, 예. 로펌이 됐든, 뭐 증권사가 됐든 이 사람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또 엄청나게 만들어 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지배구조 개편은 장기 계획 세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5년 버티면 되거든요. 대기업들은 5년이면 뭐 장기 플랜 세우니까 하다못해 우리나라 장기 계획도 5년 세우는데 물론 이제 지키진 않지만 그런 것도 좀 짜고 그리고 그 구조를 이제 로펌이나 증권사 뭐 이런 곳에서 같이 이제 법률적 검토도 하고 회사도 준비를 하고 대략적인 회사에서는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을 다시 로펌에다나 아니면 증권사에 내려주면 다시 이제 상호 피드백. 꼭 뭐 로펌, 대부분 로펌을 많이 하죠. 예, 증권사는 요즘, 옛날에는 안 그런데 요즘 좀 많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로펌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큰 금액도 돈이 뭐 1, 20억, 1, 200억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 약간 좀 몇 조 단위 이제 대부분의 쪼개기 상장이 대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 중견그룹 이상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많이 하고, 좀 시간도 천천히 예. 물론 이제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탄탄하게 가는 걸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로펌을 쓰는 거죠. 법률적으로 이제 절차도 지켜가면서. 하지만 결론은, 사주가 원하는, 뭐 회사가 곧 사주다. 사주가 곧 회사다. 뭐, 이런 이제 마인드가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좀 경영진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그 원칙적인, 이 원론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하여튼 뭐, 지배구조 개편 이제 플랜 짜고 실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불법의 여지가 있냐. 오너 입장에서는 이거 하다가 빵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의 여지가 있냐를 가장 먼저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로펌도 작은 데 안 씁니다. 빅펌 위주로 쓰게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조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세금이 한두 푼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할 경우는 몇천 원씩 나오기 때문에 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첫 번째, 세금을 안 내는 방안. 두 번째, 세금을 내더라도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 회사가 내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액이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로펌이나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도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서 이제 되게 크게 하게 되면 뭐 50억, 100억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어, 똑똑한 사람들은 다 여기 붙어 있습니다. 어, 실제로 큰 로펌에서 그잘 나가신다는 분들이 연구하는 게 뭐 어디 형사사건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중에 뭐 1%만 받아도 100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시장이 우리 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접근도 불가능한 시장이지만 그들의 세상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다. 그래서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여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뭐 세무서 출신 은퇴하신 분들은 내지는 아니면 현직에 있는데 중간에 은퇴를 시켜서 데리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 법조계도 아이, 마찬가지고요. 국세청. 세무서는 좀 약하잖아요, 국세청. 세무서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세청. 돈이 워낙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은퇴를 강제로 시킨 다음에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아주 큰 시장이다. 예, 저도
가고 싶습니다. 어디가 됐든. 예, 오늘은 두 가지 했습니다. 제주 맥주에서 제주 맥주가 상장에서부터 개념 변경까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